안녕하세요. 한달인의 공아줄 시간입니다. 제가 바로 왔죠? 네, 선생님들 오늘은 제가 바로 전에 확장했던 놀이를 한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너무 그런 활동 책자나 그런 거 보면 정말 너무 화려하게 확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러울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확장이 잘 될까 생각하시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는 모두 관점이 달라요. 데리고 있는 아이들도 모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나가면서 우리가 경험을 쌓아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개를 해드리자면 최근에 한 2주 정도 저희 반 아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있어요. 왜냐면 매직 큐브예요. 아시죠? 매직 큐브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매직 큐브 이거예요. 색종이로 접기를 했는데 이렇게 큐브를 돌리면 이렇게 큐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매직 큐브인데 한 이틀 정도 아이들이 갑자기 매직 큐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막 서로 자랑을 하면서. 그리고 점점 관심이 많아지는 시점이었어요. 한 하루 이틀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매직 큐브를 접으려면 하나를 접는데 2장의 색종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희 반 애들이 아이디어를 좀 많이 안 내는 편이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참여도가 조금 사실은 소극적이어서 아직 잘 얘기를 안 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저희 반 색종이 하루에 2장, 3장 이렇게 쓰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요즘에 매직 큐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래 우리 반 색종이 하루에 2장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이 매직 큐브를 만들어서 연결한 다음에 할 수 있는 놀이를 이야기할 때마다 선생님이 색종이를 한 장씩 추가하도록 할게 이러면서 뭔가 보상이 들어갔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이디어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색종이 많이 쓰고 싶으니까 자기는. 그래서 얘기한 친구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린 단체로 하나 얘기하면 전체 아이가 2개에서 하나 늘어나고 또 아이디어 누군가 하나 얘기하면 전체 여가 하루에 4장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 쓸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애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매직 큐브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저도 매직 큐브를 만들기 시작했고 아이들과 함께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자랑하면서 자기 이 정도 접었다고 하고 막 길이 이만큼 했다 이렇게 하면서 해서 이제 매직 큐브에 대한 걸 하는데 아이들이 저희는 많이 아이디어를 얘기했어요. 매직 큐브에 감정이 저는 항상 아이들하고 감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감정 표정을 지어서 주사위 돌려서 나온 표정 지어보기 또는 거기에 나온 거 이렇게 탁 펼쳤을 때 이 감정이 나오면 이거 퀴즈 내기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또 그리고 이 매직 큐브로 림보 놀이 하기, 줄넘기 놀이 하기, 길다란 걸로 뱀 만들기 이런 것도 나오고 굉장히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그거를 해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자기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애들이. 이게 내게 너무 소중해서 이걸 풀질 않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뱀으로 만들질 않아요. 왜냐면 그럼 나 못 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는 냈지만 하지 않으니까 제 걸로 했어요. 제가 제 거를 만들어서 저 걸로 뱀을 만들고 제 걸로 막 여기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교사가 많이 접어간 거에 교사 거에 같이 감정을 그린다거나 그거 모듈로 천장에 달아주세요 이런 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 건 제가 달았어요. 천장에 달기도 하고 그걸로 주사위 돌려서 직접 마무리 시간 제가 애들하고 짜잔 오늘 무슨 감정 나왔을까 하면서 막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매직 큐브를 다양하게 이용하는 거를 아이들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었는지 잊어버리기도 하고 언제 그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뒤에 종이 보이시죠? 저게 큰 달력처럼 제가 날짜랑 빈칸을 가져와서 이날에 무엇을 할지 적자고 해서 몇몇 아이들하고 적었어요. 그랬더니 초반엔 그게 좀 실행됐는데 아이들의 관심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못한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걸 적잖아요. 하루에 우리가 매직 큐브로 뭘 할지 미리 적어놓은 게 있으면 아이들이 그날 되면 오늘 매직 큐브로 우리 이거 해보기로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진행이 됐고 어떤 거는 안 한 것도 있긴 해요. 흥미가 떨어지면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저희가 대결을 했어요. 이 매직 큐브를 대결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느낀 건 저는 개인 걸 너무 소중히 해서 과연 누가 1등을 할까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이기기 위해서 이걸 했어요. 자기 매직 큐브랑 친구 거랑 합치면 더 길어지지 않아요, 선생님? 더 길어지지? 근데 그거는 자기 마음이야.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친구 거랑 합체시키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끼리. 그래서 협동이 자연스럽게 길러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대결을 해서 5팀이 대결을 했거든요, 총. 그래서 이제 뭐 1등한 팀 뭐 이렇게 되고 해서 시각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매직 큐브를 늘어뜨린 거 옆에 종이 테이프로 아이들한테 따라서 선 만들라고 한 다음 선 만들어서 길이를 시각화하고 아이들 1등, 2등, 3등, 4등, 5등한 친구들 사진도 붙여주고 뭐 글씨도 적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바닥에 게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연결했잖아요, 애들이 이거를. 그랬더니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매직 큐브가. 그래서 제가 이거 연결한 아이들을 모았어요. 걔네만 놀이 시간에 와볼래? 그런 다음 제가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얘들아, 이제 우리 매직 큐브로 대결도 했는데 이건 더 이상 나 혼자만 가져갈 수 없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거의 애들이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애들아, 매직 큐브로 꼭 놀이 안 해도 돼. 매직 큐브로 놀이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만든 걸 전시할 수도 있어. 그랬더니 드디어 아이들이 전시를 하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나눠서 하고 싶은 대로 전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전시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뱀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뱀으로 만들기도 했고 어떤 아이들은 커튼 모양으로 달아달라고 해서 그렇게 달기도 했어요. 또 어떤 아이는 그냥 자기는 길게 늘어뜨려 달래요. 그래서 늘어뜨리고 어떤 아이들은 매직 큐브를 돌리면 꽃이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모비를 달고 싶대요. 그래서 그렇게 모비를 달았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남아있는 매직 큐브 따로따로 된 거에 감정을 더 그리겠대요. 그래서 그냥 더 그리게 했어요. 그리고 재미를 갖더라고요, 표정 그리기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자체로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전 전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들었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시를 하고 나니까 자기 손에 매직 큐브가 이제 없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관심이 점점 사그라들고 그게 전시가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 이후에도 하루 이틀 정도는 아이들이 매직 큐브로 놀이한 아이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매직 큐브에 관심 있어 하니까 저는 매직 큐브 모양인 네모 모양과 매직 큐브 연결된 모양인 이제 길다랗게 하는 모양을 아이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거기에도 이제 확장해서 이렇게 그림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의 활동은 교사가 생각해서 제안해 볼 수도 있는 거야. 살짝 쿵 얹어 놓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 반은 며칠 전에 이제 마무리가 된 매직 큐브 확장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저희 원의 다른 반들은 더 확장이 잘 되는 반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애들 성향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반은 더 확장이 사실은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반도 할 수 있죠. 왜냐? 제가 계속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에 또 아이들 보면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또 뭐에 관심을 갖나 좀 단순 놀이가 다시 또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서 또 뭔가 하나를 찾아볼까 하는 상태입니다. 한 하루 이틀 정도 됐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또 확장을 어떤 걸 해볼까 하는 상태고 저희 반 애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선생님 이거 지금 매직 큐브 프로젝트 아니에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전 연령에서 프로젝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가 좀 심도 있게 전체 유아가 들어간다 싶으면 아이들이 프로젝트 같다라는 느낌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살짝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어떤 친구가 지금 매직 큐브 프로젝트 같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들아, 근데 프로젝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얘들아, 6살 때는 프로젝트 할 때 어떻게 했어? 그 반 친구들 모두 다 그 프로젝트를 했지. 하지만 7살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 너희들이 관심 있는 친구들하고만 프로젝트처럼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수는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좀 벗어난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많은 원들에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원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건 제가 조만간에 따로 영상을 네, 제가 했던 경험 위주로 프로젝트를 이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예시를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선생님들? 제가 화려하게 진행을 했나요? 전혀 그러지 않죠, 선생님들? 근데 저는 이렇게 해가면서
확장이 지금은 한쪽으로 많이 됐다면 나중에 점점 간다면 아이들의 확장이 조금 더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도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내가 모든 놀이를 확장해야 된다는 건 저는 절대 아니고, 그리고 놀이 중심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확장하느냐, 무엇을 지원하느냐 찾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리고 교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냥 노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적절한 게시물을 줘야 되고, 내가 적절한 재료를 불러서 지원해야 되며, 적절한 타이밍에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아이디어를 끌어내야 돼요. 적절한 타이밍에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대집단이나 소집단으로 놀이를 또는 수업을 구성해서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대 쉬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일주일에 단 하나라도 놀이를 확장되게 지원을 하고 있다면 그 선생님은 노력하는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는 사람은 쉬울지 몰라도 지원하는 사람은 쉽지 않은 게 놀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저도 반을 운영하고 있는 한 명의 그냥 교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조금이라도 아이들 놀이를 관찰하고 거기서 무엇인가 끄집어내도록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선생님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